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라시대 축조된 걸로 알려져 있는 여주에 있는 파사성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산성 투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산성을 조사하곤 하는데 남한에만 크고 작은 산성이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1000여 개가 넘는다는 말에 진짜 놀랐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산지가 한 70% 정도 있다 보니까 산성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쌓아놓은 산성이 잘 사라지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있는 듯 하고요. 우리나라 산성만 다 찍어도 컨텐츠가 거의 다 나오고 저는 거의 성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느 산성과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거친 숨과 함께 등산길을 오릅니다. 산도 마찬가지로 파사성이 있어서 이름이 파사산입니다. 경사가 꽤 가팔라서 숨이 많이 차더라고요. 허나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인적이 거의 없는 산이라 벌레가 매우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붙는 벌레 때문에 몸개그 한번 시원하게 했습니다. 결국 벌레를 먹게 되어 단백질 보충까지 해버렸습니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오늘 하루 가파른 등산과 단백질 섭취로 헬스장 따위는 안 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170m? 도착했는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야 되네요. 희망 고문을 주네요. 드디어 조금씩 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산성을 보면서 생각을 하지만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면서 성을 쌓았던 조상님들을 보며 이게 진짜 극한 직업이다. 마치 고대의 택배 상하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사성은 둘레가 1800m이고 성벽의 최대 높이는 약 6.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성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남아있고 일부 구간은 최근에 복원했다고 합니다. 여주 파사성에 도착을 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까지 사용을 해서 성이 굉장히 잘 남아있습니다. 이쪽으로 돌면 되겠구만. 처음으로 마주친 성벽 구간은 동벽 구간이었습니다. 처음 파사성에 도착했을 때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파사성 정문으로 온 게 아니더라고요. 동벽은 약간 뒷문이라 보시면 되고 남벽 쪽이 진짜 정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경에 성벽을 크게 복원하고 보수를 해서 비교적 깔끔합니다. 여기 파사성의 유래가 신라 5대왕 파사왕이 만들었다고 해서 파사성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근데 당시 파사왕이 신라 5대왕인데 여기 여주까지 신라가 영향을 끼쳤다고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신라의 전성기가 아니라 가지고 여기까지 과연 뭔가 그 신라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파사왕은 신라에서 기원 후 80년에서 112년까지 재위했었던 왕으로 신라 극초기 왕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삼국시대가 막 시작되는 원삼국시대였는데 신라는 이제 막 경주에서 세력이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파사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파사성을 세웠다는 썰도 있고, 유력한 것은 당시 여주 영역은 백제 쪽에 속해 있었고 여러 차례 발굴 조사를 한 결과 성 안에서 발견된 유물이나 성벽의 방식, 형태 등으로 볼 때 6세기 중엽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쌓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강은 남한강인데 한양으로 가는 교통의 길목입니다.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것이죠. 예전에는 침략했을 때 강을 통해 빠르게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이용됐었죠. 그리고 산성에는 역시 강과 함께 해야지 굉장히 좁은 구조입니다. 예전에 조상님들이 풍수지리 배산임수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렇게 산성을 보면 전부 다 이제 강을 끼고 만들었죠. 큰일 났다. 비 온다. 뭔가 하늘이 불안불안했는데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 표시 없었는데. 소나기. 그리고 조선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 일본군의 침략을 대비해서 경기도 쪽 방어 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 방어시설로 파사성을 주목했습니다.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승병장 의염이 승군을 동원하여 3년에 걸쳐 다시 재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벽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다시 쌓은 겁니다. 근데 막상 임진왜란 때는 전투했던 기록이 없는 성입니다.
파사성은 성의 일부가 한강변에 나와 있어 강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적군을 제압하기 좋은 곳이지만 성 내부가 좁고 우물지가 없어 보급이 좋지 않고 멀리서 보았을 때 성 내부가 보였다고 해서 버려지는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기록도 없었던 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바퀴 돌다 보니 남문으로 왔는데 이때 여기가 진짜 정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전 동문으로 들어와서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 아닌 엉덩이부터 탐방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찐 입구네. 약간 저는 뒷문으로 온 것 같네요. 남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네, 이렇게 딱 맞추면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남문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원래 일로 왔어야 되는데 다른 입구로 왔네요. 제가 처음에 오시면 파사성이 이런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긴 진짜 높게 쌓았네. 거대한 성벽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수로 기능을 하는 수구도 잘 남아있네요. 여기는 진짜 많이 무너졌네. 무너진 곳도 잠깐 구경해 보았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산사태로 인해 살짝 위험할 것 같네요. 이것도 역시 여느 산성과 마찬가지로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 현장 잠깐 볼까요? 현재 계속 발굴 진행 중인 것 같고 파란 천막으로 덮여 있어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파사성 9차 발굴 당시 사진이고 집수지, 건물지, 유구 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벌레도 먹고 여러가지 촬영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MZ세대들 단어 중에 원형적 사고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인데 제가 비 맞은 것도 얼굴에 미스트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삼국시대에 쌓아서 조선시대까지 썼었던 파사성을 한 바퀴 둘러봤고요. 정확히 말하면 삼국시대 때 쌓았지만 사용은 잘 안했던 그런 성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